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결혼한 지 15년 차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제가 잠깐 1년 동안 미국 동부에 있는 지역에서 살다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생긴 일이에요. 원래는 제가 어릴 적 친구 녀석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고리타분한 면이 있어요. 종교도 몇 년 전부터 오래 다닌 친구고 자기 기준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사업 쪽에서 빠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처 사람들이 오고 하면 어느 정도 접대해주는 건 성의 표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오지랖이겠지만 제 경험상 솔직히 여리면 8분 좋아들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은 그게 비도덕적인 일이라면서 법인카드 그런 데다 쓸 생각 하지 말라고 땅못을 박더라고요. 아니,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 처리를 해주는 일인데 왜 그걸 무조건 나쁜 거라 딱 잘라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덕적인 놈이었는데 미국에서 기러기 생활한다고 애 키우며 혼자 지내던 그 자식 마누라는 친구처럼 도덕적인 녀석은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튼 그 친구랑 거래처 사람들한테 그런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못을 박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둘이 합이 안 맞기 시작하고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가까이 같이 사업을 해온 친구고 내 형제나 다름없던 녀석이라 생각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언제부터 지가 다니는 종교 뜻을 따라야 된다면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비도덕적이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손 털고 이 친구와 20년 사업 빠이빠이 하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간 지분 같은 거 정리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관 있는 친구라 그런지 마지막 갈 때는 제 지분을 잘 쳐줬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해먹고 살지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동안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다고 오랜만에 얻은 기회인데 이참에 한번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식히고 인생도 돌아보고 하면서요. 솔직히 지분을 잘 쳐주긴 했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두 아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뭐 집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한다면 택도 없는 돈이었거든요. 맞벌이 부부고 아내가 회사원이라 일을 하고 있지만 아내 혼자 외벌이로 우리 네 가족 입에 풀칠하는 것도 겨우라서 저금이 한참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 친구랑 결별하고 나왔을 때 마누라한테 제대로 된 소리는 못 듣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얼른 가서 친구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는 건 아닌가 하고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저보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알아주니 고맙더군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알고 보니 꿍꿍이 수작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집에 오더니 저보고 미국 비자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갈 거라고 하면서요. 난데없이 웬 미국이냐, 당신 회사는 어쩌고 미국에 가느냐 했더니 아내가 미국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니 걱정 말라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다니는 회사랑 계열사 통합으로 직원들끼리 하는 조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매년마다 직원 한 명 정해서 미국 지부 파견을 보내주고 1년 동안 집세를 지원해주는 체험 기회를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미국 지사 경험이지 사실 저희같이 애 키우는 집에서 애들 영어 공부 목적으로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영어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던 것도 있고 해서 언제나 그걸 지원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사업하느라 바쁘던 시기다 보니 엄두도 안 나 말도 꺼내본 적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으니 제가 새 직장 구하기 전에 그걸 꼭 해야겠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1년이고 생활비나 이런 건 여전히 저희가 내야 했지만 집세를 해결해주는 게 엄청 컸습니다. 어차피 아내도 미국 지사에서 1년 일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는 거니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겠고 아내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애들 공부 때문에 가는 건 찬성이지만 딱히 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애초에 애들 더 어릴 적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지 싶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옆에 마누라 없이 1년 동안 혼자 지내는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애들 어릴 적에는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였으니 아마 놀았으면 더 즐겁게 놀았을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안 가면 안 되냐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반을 가는데 실이 가지 않느냐면서 저도 꼭 가야 한다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대화를 종결짓더라고요. 결국 아내와는 합의 끝에 한 달 동안만 한국에서 혼자 지내다가 따라가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아내 먼저 보내고 나서 나중에 몸 변명을 해서라도 저 혼자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사람이 없다 보니 재미도 없더라고요. 돈도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결국 가족들 찾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는데 한 달 지내면서 아내는 여기저기 인맥을 키워나간 듯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샀다며 중고차도 한 대 끌고 있었고 저희가 살게 될 집 근처에 맡으며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며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내가 전부 다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누가 보면 벌써 여기서 한참 살던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좋게 말하면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쪽 동네가 아내 회사 쪽이랑 연결도 되어 있고 원체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아내가 한 달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나 봅니다. 신기한 건 미국인데 솔직히 미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게 다 무슨 한국 오래된 저층 빌라처럼 생겨먹었는데 그게 크게 단지를 형성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었고 한국 마트에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구멍가게들에 회사 다닐 때 매번 먹던 한국 체인점까지 있었으니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랑 똑같은 곳이었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공기 좋은 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알게 되었다는 게 참 신기했네요. 저랑 의리를 지킨다고 그랬던 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 중에 남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저희 또래나 혹은 저희보다 10살 정도 아래의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다니며 이 동네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더군요. 애엄마는 자주 만나는데 애아빠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은 와이프가 출근하고 제가 집에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남편들은 일하러 가고 아내들이 애들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녁식 사자리에 초대돼서 나가도 일요일에 교회를 가도 그냥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사는 집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죄다 기러기 가족들이더군요. 남편이 한국에서 돈 벌어다 보내주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2억 마일리 미국 땅까지 와서 공부시키고 그러는 부부가요. 저는 아내가 회사에서 보내주는데 이게 순번표 뽑고 짬 좀 되는 사람밖에 못 가는 기회라고 꼭 가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아무튼 아내랑 친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랑 다 친해졌습니다. 말했다시피 그때 당시 살던 곳이 빌라 같은 게 단지처럼 모여있는 곳이었고 거기 한국 교민들이 워낙에 모여 살던 곳이다 보니 산책만 나가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봐야 제가 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애들 학교 가고 와이프 출근하고 그러면 애들 집에 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이었거든요. 단지는 또 엄청 커가지고 산책 삼아 한 바퀴 돌고만 와도 30분은 뚝딱이었어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걸 자주 다녔는데 거기 혼자 와서 애 공부시키는 아줌마들도 할 게 없는 건 매한가지더군요. 그나마 저희 와이프는 회사라도 다녔지만 직장 없는 아줌마들은 그 생활이 무료해 죽겠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달리 할 게 없으니 그동안 일한다고 술배도 좀 나오고 해서 이참에 운동이나 하며 다이어트나 해볼까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나절에 산책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산책 나오면 하나같이 아줌마들이 모여서 놀거나 저처럼 산책을 하거나 지루해서 미칠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친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어떤 젊은 애엄마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남편이 뭐 한국에서 연구원이래나 어쩐대나 아무튼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매번 산책 코스에서 마주쳐서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내랑 애들이랑 같이 해서 장 보러 나갔다가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온갖 친한 척은 다 하더니 왜 저러나 했는데 순간 머릿속에 촉이 팍팍 오더라고요. 꽤나 장기간 남편하고 떨어져 살면서 매일매일이 무료한 애엄마, 낮에 혼자서 시간이 남아돌아 지루해 죽겠는 사람들. 하지만 남들 시선은 의식이 된다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무슨 신호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단지 내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미국 잘 따라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연락 오는 동네 여편네들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은 또 더럽게 빨리 가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8개월이 넘어갔습니다. 1년 계획이었지만 저는 한 달 늦게 왔으니 이제 3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저랑 같이 추억 만들던 몇몇은 벌써 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한국 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연락처도 받아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한테는 몹쓸 짓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쉽기도 했지만 아내도 그때부터는 회사 일도 말년이다 보니 퇴근 시간도 들쭉날쭉해지고 해서 저도 최대한 그런 식의 만남은 자제하고 다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노릇하고 지내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마실 좀 나갔다 온다고 해서 조금 멀리 있는 지역까지 차 타고 가서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돌아갈 때도 되고 하니 가족 친지들부터 제가 앞으로 다시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인맥 관리도 해야 했기에 선물 따위를 사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업을 하던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의 와이프였어요. 정말 뜻밖의 만남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같이 사업도 오래 했기 때문에 와이프들끼리도 서로 얼굴 트고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랬지요.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였는데 그때부터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일이 부쩍 줄고 그래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소식도 모르고 지냈는데 미국에 와 있는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랑 안 좋게 끝이 났다 보니 자리가 조금 불편했는데 제 아내가 친구 와이프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기어이 둘이서 제자리에 서서 한 30분을 수다를 떨고 나서 연락처까지 받아왔더군요. 듣자 하니 친구 와이프도 2년 전에 자식들 교육 문제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역이 완전히 달랐으니 뭐 소식도 모르고 지내는데 그렇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나 그 친구랑 불편한 상황인 거 모르냐고 아내한테 따졌는데 아내도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따라와 준 건 자기 욕심이긴 했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가고 나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솔직히 제 나이에 제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했지 다시 일자리 구할 수나 있겠냐고요. 그러니 제 와이프 딴에는 이 우연찮은 만남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군말 없이 미국에 따라와 줬으니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가 내조할 차례라고 하면서 자기가 친구 와이프랑 친해져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제 이야기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하던 일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아내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을 더 다녀야 하는 거리였는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사실상 곧 떠날 아내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 아내 회사에서도 아내가 저러고 다니는 걸 눈 감아주는 눈치였고요. 저도 어차피 이제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좋은 아빠 노릇하기로 결심했는데 아침마다 기러기 여편네들하고 보내던 시간이 그립긴 했지만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내가 친구 와이프랑 친목을 다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난데없이 저한테 차키를 던져주더니 친구 와이프한테 좀 다녀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내가 잘 보이는 거야 좋지만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가봐야 하는 일이라고 꼭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인고 하니 혼자 지내다 보니 집에 가구를 옮기고 싶은데 힘쓸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더라고요. 거기에 추가로 아내도 요즘 아내도 회사 일을 제쳐두고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도 너무 말년이라고 티내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눈치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가기 싫었는데 또 막상 친구 녀석 도움 없이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차를 달리고 가서 친구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네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걸 옮긴다니 무슨 침대 같은 걸 옮겨달라고 하려나 싶었는데 침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드 잡는다고 장미향이 나는 초도 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말이죠. 친구 와이프도 아마 기러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녀가 제가 그동안 만나던 다른 여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친구한테 쌓인 것도 있었고 그 녀석 꽉 막힌 성격에 여태껏 사업하면서 안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거절할 거 없이 친구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해결해줬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매일같이 별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저보고 와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제 와이프가 조금 짜증을 내긴 했지만 웃기게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와이프 눈치 좀 보라고 하면서 이참에 점수 좀 따라고 제 등을 떠민 게 아내였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내도 알 수 없었으니 말이죠. 덕에 남은 3개월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저희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친구 와이프가 저희 식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솔직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도 많았는데 친구 와이프도 저를 딱히 사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리스크를 질 수 없으니 아무 일도 없이 넘기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그래도 그동안 저를 부려먹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친구 와이프한테 우리 남편 빌려가서 잘 쓰셨냐고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을 저를 불러댔으니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일당을 받아내야겠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친구 와이프도 하루 3만 원은 너무 비싸니까 이틀에 5만 원으로 깎아달라며 받아치는데 여자들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살벌한 농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제 아내도 술이 많이 들어가서 먼저 잠들어 버렸고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친구 와이프 따라 마지막 이별의 회포를 풀고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아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다면서 고맙다더군요. 어차피 제가 자본금은 다 빼갔고 친구도 그때 들어간 지분을 시세 맞춰서 정리해줬으니 이제 동업이 아니라 자기 직원으로 일해줄 수 있냐 부탁을 해오더군요. 저도 뭐 그동안은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 거래처 사람들하고 잘 해보겠다고 다툰 건데 월급쟁이로 일하면 친구랑 다툴 것도 없고 아쉬울 게 없겠더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친구 녀석 와이프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가 왠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음 떠난 친구긴 하지만 여러모로 저한테 나쁠 게 없다 생각해서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친구 녀석 와이프는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지낼 요량인가 보더라고요.
그때 되면 거의 50이 다 돼서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재미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서 다시 만나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이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친구 녀석 보니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친구 녀석한테 넌지시 제가 미국 가서 지낼 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실을 알고 마누라 관리 좀 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준 건데 친구 녀석은 자기 와이프도 그중 하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두고 아주 인간 쓰레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 얼굴, 아니 지 와이프 얼굴에다가 침 뱉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모로 저한테는 추억이었고 올곧은 척,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인 척하는 위선자 친구 녀석한테 한 방 먹여준 경험이었습니다. 미국행이 가족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때만큼 활발하게 밖으로 돌았던 적도 없던 것 같네요. 그러나 저러나 그때 애들 공부시킨 게 도움도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때는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